1979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탑을 두고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9,300개가 넘는 이름이 새겨진 위패.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계로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탑은 불편하다고, 우리 동네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이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려는 사람들. 본 영상은 중양절을 맞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극적 구성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업이 성장했고 원양어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항만은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 중심에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돈을 보내기 위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 배 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안전장비, 구명설비, 통신체계가 미완성에 가까웠습니다. 선박 노후화는 심각했고 과적은 일상이었습니다. 기상예보는 부정확했습니다. 사고는 매년 일어났습니다. 선박 화재, 기관실 폭발, 전복, 침몰, 추락, 그리고 실종. 1975년 어느 겨울날 동해 먼바다에서 한 어선이 사라졌습니다.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파도가 높았습니다. 사흘 후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시신은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빈소에는 사진만 걸렸습니다. 관 안에는 남편이 입던 옷까지만 넣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실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연안과 원양 해역에서는 예인선 침몰, 화물선 좌촉, 유조선 폭발 같은 해난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선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통신은 끊기고 구조는 늦었고 시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실종 처리라는 글자뿐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선박사고로 선원 몇 명 사망이라는 짧은 기사만 실렸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마저 잊혔습니다. 남은 건 가족들의 고통뿐이었습니다. 실종이라 보상도 사망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혹시 아들이 떠내려오지 않았을까? 혹시 옷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돌아오는 건 파도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 해 평균 200명 이상의 선원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통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선원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모실 곳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1979년 4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순직선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영도, 부산의 남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다리 하나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조선소가 있었고 수리조선소가 즐비했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선원들의 가족이 많았습니다. 아침이면 남자들은 배로 향했고 여자들은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방파제에서 놀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바다 냄새를 맡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영도 한복판 동삼동 언덕 위에 위령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높이 약 15m, 하얀 석조 건물, 정면에는 순직선원 위령탑이라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내부에는 위패를 모실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처음 봉안된 위패는 수백 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 원양어선 침몰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화물선 충돌과 해상사고가 잦아졌습니다.
2000년대 여전히 바다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2025년 현재 약 9,300개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첫 항해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 40대 가장도 있었습니다. 자녀 학비를 벌기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50대 베테랑도 있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하다가 마지막 항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이름만 남았습니다. 사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령탑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오랜 의식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은 이곳에 자신의 가족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위패가 봉안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가족이 흩어졌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위령제에서는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위패 목록을 펼칩니다. 이름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남아있던 기록 속에서 수십 년 만에 가족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탑 앞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병, 과일 몇 개가 놓였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영도 주민들은 이 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함께 사는 동네였으니까, 바다가 사람을 데려간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 위령탑은 동네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영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영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수리조선소도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대신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바다 마을이던 영도는 주거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시선도 변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주민들이 위령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위령탑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선원들을 모신 곳이라는. 처음엔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에 지나가면 무섭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겁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위령탑을 치워달라는 요청,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 주거지역에 위령시설이 부적절하다는 주장. 어떤 민원 서류에는 위령탑이 혐오시설로 적혔습니다.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위령탑이 그렇게 분류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행정은 반응했습니다. 1990년대 말 부산시는 위령탑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지가 물색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전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습니다. 해양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습니다. 선원들을 위한 공간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부 원로 주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바다 사람들 동네였다고, 위령탑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유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전 계획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 다시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최종 결정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위령탑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외벽은 색이 바랬고 조경은 더디게 자랐습니다. 과거 이전 논의도 있었지만 예산과 부지 문제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해양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추모제는 해마다 이어졌고 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나이가 들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이름들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위령탑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이름과 함께 2025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순직선언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장관은 분양하고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공식 참배.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탑은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는 순직선언 유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모 사업 예산이 보강되고 위령탑의 정비와 보존 계획이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실제 보수 공사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외벽 보수와 조경 정리 안내판, 교체 같은 부분적 정비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완전한 재건은 아니었지만 탑은 세월 속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곳을 기억의 장소로 지키려 합니다. 위령제 현장에는 매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혹시 모를 가족을 찾아온 사람들, 담당자와 함께 위패 목록을 확인하는 손길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리는 가족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랐던 자녀, 남편의 이름을 처음 확인한 아내, 형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동생, 이들에게 위령제는 마지막 인사의 자리입니다. 비로소 이름을 확인하고 절을 올리고 목소리로 불러볼 수 있는 날. 최근에는 역사 교육 현장에서도 이 위령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현장 학습으로 찾아옵니다. 이곳에서 한국 해양 산업의 또 다른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SNS에도 위령탑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영도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9,000명이 넘는다니 믿기지 않는다.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기억의 물결은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줄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사람을 데려갑니다. 예컨대 2024년 가을 남해동의 연안에서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하거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승선원이 실종되거나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산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몰로 선장이 사망하고 승선원 일부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위령탑에 추가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탑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곳에 왜 그토록 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매년 이곳을 찾아 향을 피우고 이름을 부릅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 도시에서 그 기억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순직선언 위령탑. 그것은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한국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조선업으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원양어업으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해운으로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바다에 남았습니다. 9,000이 넘는 이름 뒤에는 그만큼의 집과 그만큼의 작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위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배로 운반된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힌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불편해합니다. 위령탑이 보기 싫다고, 우리 동네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우리가 지우려는 건 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우려는 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통계로만 남은 사람들, 뉴스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위령탑은 유일한 주소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것마저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희생을 지우는 것이 발전입니까?
불편하다고 기억을 치우는 것이 발전입니까? 순직선언 일령탑은 불편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죽음이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도 부산 영도 동삼동 언덕 위 그 탑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가족을 찾아온 사람들, 혹시 당신이 찾지 못한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사건록은 오늘도 기억을 기록합니다. 안온한 밤 되세요.